안녕하세요. 브릭스 아카데미의 제이성 선생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SAT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저희 브릭스 아카데미의 SAT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SAT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SAT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로의 전환이 되겠죠. 칼리지 보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태블릿, 랩탑,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바이스로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디바이스로 글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줄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간략한 노트들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의 이해도도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칼리지 보드에서는 이 프로그램들 안에 충분한 보안 장치들을 설치해 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됨으로써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문학수의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줄 1의 리딩 라이팅 같은 경우 27문제, 또 마줄 2의 27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이 문학수의 축소가 일으키는 문제는 한 문제만 틀려도 많은 점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줄 1에서 한 문제만 틀릴 경우는 750점 이하로 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줄 1 다 맞고 마줄 2에 가서 하나 정도 틀려야 75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학생들이 마줄 1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실수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 문단당 한 문제만 출제된다는 점이죠. 예전에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한 문단의 흐름을 놓치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흐름 속에서 내용을 유추하고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문단당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단의 핵심을 놓치게 되면은 그 문제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Rhetorical Analysis 같은 경우 예전에 없던 문제들이 되겠죠. 또한 Quantitative Evidence나 Textual Evidence 같은 경우 예전보다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문제 난이도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희 브릭스 SAT의 프로그램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시험 환경과 똑같은 모의고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랩탑이나 태블릿 또는 집에서 PC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안에 있는 GUI 인터페이스가 실제 시험과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철저한 학생 관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출결 상황뿐만이 아니라 학원에 와서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철저하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또한 많은 상담들을 합니다. 이러한 상담들은 학생들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카데믹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멘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다거나 생각이 너무 많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때 저는 학생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SAT 리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메인 아이디어 찾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합니다. 메인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찾아야만 리딩에서 실수가 없고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을 찾아 나가는 연습이 아니라 모든 패시지의 메인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글의 흐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또한 올드 잉글리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100년 전 또는 200년 전 영어들은 그 단어의 사용이나 표현법들이 지금의 영어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올드 잉글리시를 접근하면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푸는데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조차도 차분하게 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알면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드 잉글리시를 접근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숙지시킴으로써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정확한 문제 그 분석과 접근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 요령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 문항이 줄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이 시간에 대한 압박은 아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AT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T 라이팅은 우선 아카데믹 라이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SAT가 묻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에세이를 씀에 있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SAT 라이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그 문학수가 준 현재는 SAT 라이팅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서 아카데믹 라이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믹 라이팅 플러스 이제 미국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문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문법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SAT에서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에세이 작성할 때 그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추에이션이라든가 run-on sentence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원리를 설명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어떠한 프로시저로, 어떤 프로세스로 풀어야 될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따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 본인들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어떤 유형들이 약하고 왜 틀리는지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든 실수들을 줄일 수 있어야 되겠죠. 실수를 줄일 때 비로소 만점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